걱정되는 마음에 자식에게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걱정되는 마음에 자식에게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갑자기 전화가 뚝 끊겨버린 적 있으신가요? 칭찬이라고 했던 말이었는데, 친구의 얼굴 표정이 순간 굳어버렸던 경험은 어떠신가요?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아껴서 한 말이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좋은 뜻으로 했던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순간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말들이 이제는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말을 하고 나서 괜히 후회가 밀려오는 밤도 있고 차라리 침묵을 지켰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조금씩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혹시나 또 실수할까봐 입을 다물게 되고 그렇게 관계는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친구를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고 자식과의 대화도 어딘가 어색해집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꼰대가 된 건 아닐까, 요즘 세대와는 말이 안 통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쁜 뜻은 전혀 없었는데도 관계가 어색해질 때 오히려 말 안 한 내가 더 미안해지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더욱 조심스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만큼 상처 주지 않으려는 마음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성숙해졌다는 증거이지 결코 소통 능력이 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세하게 사람을 배려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좋은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진심을 담았어도 전달 방식이 잘못되면 상대에게는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말투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상대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말을 잘못해서도 아니고 사람이 무례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나에게는 걱정이었던 말이 상대에게는 칼처럼 꽂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말이 왜 상처가 되는지, 도움을 주려던 조언이 왜 간섭으로 들리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말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과 방법의 문제입니다. 같은 말도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위로가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알면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말을 줄일 필요도 없고 자신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조금만 다르게 접근하면 됩니다. 주변을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갈등이 없는 사람, 특별히 말이 많지 않은데도 관계가 편안한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타고난 성격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운이 좋아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말을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바로 이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의 내용이 맞는지보다 지금 이 순간 상대에게 필요한 말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경험을 늘어놓기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줍니다. 조언을 하고 싶어도 상대가 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말수는 적어도 신뢰는 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복잡한 화법이나 어려운 심리 기술이 필요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간단해서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말 때문에 생기는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진짜 소통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 오랜 친구들과의 우정, 새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첫인상까지 모든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솔직하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인간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과 그 해결책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말실수들은 한 번의 관계를 끊어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신뢰를 깎아먹으며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아무리 단단했던 관계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뚝 끊겨버린 적 있으신가요? 칭찬이라고 했던 말이었는데 친구의 얼굴 표정이 순간 굳어버렸던 경험은 어떠신가요?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아껴서 한 말이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좋은 뜻으로 했던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순간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말들이 이제는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말을 하고 나서 괜히 후회가 밀려오는 밤도 있고 차라리 침묵을 지켰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조금씩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혹시나 또 실수할까봐 입을 다물게 되고 그렇게 관계는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친구를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고 자식과의 대화도 어딘가 어색해집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꼰대가 된 건 아닐까, 요즘 세대와는 말이 안 통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쁜 뜻은 전혀 없었는데도 관계가 어색해질 때 오히려 말 안 한 내가 더 미안해지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더욱 조심스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만큼 상처 주지 않으려는 마음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성숙해졌다는 증거이지 결코 소통 능력이 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세하게 사람을 배려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좋은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진심을 담았어도 전달 방식이 잘못되면 상대에게는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말투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상대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말을 잘못해서도 아니고 사람이 무례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나에게는 걱정이었던 말이 상대에게는 칼처럼 꽂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말이 왜 상처가 되는지, 도움을 주려던 조언이 왜 간섭으로 들리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말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과 방법의 문제입니다. 같은 말도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위로가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알면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말을 줄일 필요도 없고 자신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조금만 다르게 접근하면 됩니다. 주변을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갈등이 없는 사람, 특별히 말이 많지 않은데도 관계가 편안한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타고난 성격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운이 좋아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말을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바로 이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의 내용이 맞는지보다 지금 이 순간 상대에게 필요한 말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경험을 늘어놓기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줍니다. 조언을 하고 싶어도 상대가 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말수는 적어도 신뢰는 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복잡한 화법이나 어려운 심리 기술이 필요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간단해서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말 때문에 생기는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진짜 소통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 오랜 친구들과의 우정, 새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첫인상까지 모든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솔직하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인간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과 그 해결책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말실수들은 한 번의 관계를 끊어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신뢰를 깎아먹으며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아무리 단단했던 관계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집은 얼마 주고 샀어? 평당 가격이 얼마야? 대출은 얼마나 꼈어? 이런 질문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들립니다. 실제로 동창회나 친목 모임에 가면 어김없이 나오는 대화입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축하한다는 인사말이 오가고 분위기 좋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내 누군가가 묻습니다. 거기 요즘 시세가 얼마야? 전세로 들어갔어. 아니면 샀어? 순간 대화의 흐름이 뚝 끊기고 친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이런 질문이 왜 문제가 될까요? 궁금한 것도 잘못인가요? 문제는 질문의 내용이 아니라 그 질문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경제력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감과 체면의 문제이고 평생 일해온 결과이자 가족을 지켜온 증거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서열 확인으로 바뀝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를 은연중에 비교하게 됩니다. 질문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이는 깊은 불편함으로 남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의 73%가 경제 관련 질문을 받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자녀 세대와의 대화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올 때 관계에 금이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돈 이야기를 사적인 영역으로 여기는 반면 자녀 세대는 정보 공유로 생각하는 세대 차이가 원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질문이 관계의 본질을 흐린다는 점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나눌 이야기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건강은 어떤지,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등 진짜 중요한 대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이 모든 진심 어린 대화들이 뒤로 밀려납니다. 실제로 한 70대 남성분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새로 이사한 집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친구가 집값을 계속 물어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지만 질문이 반복되자 결국 그런 건 왜 알아야 하나라고 받아쳤고 그 뒤로 두 사람 사이가 어색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겪은 후 이분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진짜 친구라면 집값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친구가 새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집의 가격보다는 그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는 것이 진짜 우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돈에 관한 질문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필요한 정보일 수도 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는 일입니다. 대답해도 불편하고 대답하지 않아도 어색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궁금한 것이 있다면 1대1로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상대와의 관계가 그런 이야기를 나눌 만큼 깊을 때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궁금증을 참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묻지 않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재산, 건강 상태, 자녀의 성적이나 직장, 배우자와의 관계 같은 것들은 상대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한 함부로 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의 예의이고 성숙한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 말만큼 관계를 서먹하게 만드는 말도 드뭅니다. 선의로 한 조언이 왜 상대에게는 간섭으로 들리는 걸까요? 한 친구가 자식 걱정을 털어놓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한다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나눕니다. 그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내가 애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 어릴 때부터 엄하게 가르쳤어야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진짜 친구를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부모로서 잘못했다는 비난으로 들리고 이미 지나간 일을 들춰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방어적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힘들 때 해결책보다 공감을 먼저 원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내 상황을 이해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조언이 먼저 나오면 상대는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평가받았다고 느낍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80%가 처음에는 해결책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답했습니다. 조언은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평생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왔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이겨내고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책부터 떠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저렇게 해봐라 이런 말들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 다릅니다. 문제 해결보다 감정 공유를 먼저 원합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차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라온 시대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약함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감정을 나누는 것이 건강한 소통으로 인정받습니다. 한 60대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딸이 직장 상사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며 전화를 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참아라. 다 그렇게 배우는 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은 엄마는 내 편이 아니구나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이분은 대화 방식을 바꿨다고 합니다.
딸이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 상황에서는 내가 화날 만해 이런 말들을 먼저 건네자 딸이 마음을 열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언의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도 때를 잘못 만나면 쓸모가 없습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일 때는 아무리 논리적인 해결책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독여주고 감정이 안정된 후에야 비로소 조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또한 조언을 할 때는 명령이 아니라 제안의 형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던데 어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선택권을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조언을 간섭이 아니라 도움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 경험에서 나온 조언도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가 빛을 발하려면 적절한 시기와 방법이 필요합니다. 조언이 상처가 되는 순간은 공감이 빠졌을 때입니다. 먼저 마음을 헤아리고 그 다음에 지혜를 나누는 것이 진짜 어른의 대화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엔 다 그랬어. 우리는 더 힘들었어. 요즘 애들은 그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하는데 안 돼. 이런 말들은 젊은 세대의 고통을 과거와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표현입니다. 누군가 요즘 직장 생활이 정말 힘들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땐 더 했어. 보릿고개도 넘기고 전쟁도 겪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세대가 겪은 어려움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고 그것을 이겨낸 우리는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비교가 상대의 아픔을 부정한다는 점입니다. 고통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힘듦이 다른 사람의 힘듦보다 작다고 해서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모두 진짜이고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진행한 세대 간 소통 연구를 보면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와 대화하기 어려운 이유 1위가 바로 고생 비교였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더 큰 어려움으로 덮어버리는 대화 방식이 소통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한 대학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생이 취업 스트레스로 상담을 요청했을 때 처음에는 교수 시절에 비하면 요즘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은 그 후로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학생이 내 고통을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교수는 그 일을 계기로 대화 방식을 바꿨습니다. 학생들이 힘든 이야기를 할 때 과거와 비교하지 않고 지금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집중했습니다. 많이 힘들겠구나.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스트레스 받을 만해. 이렇게 말하자 학생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비교하는 것은 일종의 경쟁입니다. 누가 더 힘들었는지를 겨루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를 누르려는 싸움이 됩니다. 이것은 관계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시대가 다르면 고통의 형태도 다릅니다. 우리 세대는 물질적 가난을 겪었지만 요즘 세대는 정신적 압박을 겪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었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경쟁과 비교 속에서 지쳐갑니다. 어느 것이 더 힘든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손녀와 나눈 대화가 인상적입니다. 손녀가 시험 스트레스로 힘들어하자 처음에는 할머니 때는 학교도 못 갔는데라고 말하려다 멈췄다고 합니다. 대신 많이 힘들구나. 할머니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손녀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며 그냥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생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남의 고통을 재는 잣대로 쓰는 순간 그 가치는 빛을 잃습니다. 내가 견딘 세월이 남의 아픔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진짜 어른은 자신의 경험을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합니다. 나도 힘들었으니 너도 힘든 거 당연해가 아니라 내가 힘들었던 만큼 내가 힘든 것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심코 했던 말들이 어떻게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상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언부터 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빨리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달리 해봤습니다. 친구가 자식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바로 조언하지 않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생각을 좀 말해도 괜찮겠어?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친구는 그래, 내 생각이 궁금해라고 답했고 그 순간 대화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조언이었지만 친구는 훨씬 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허락을 구하면 상대는 통제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자신이 대화의 주인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말은 간섭이 아니라 도움으로 들립니다. 같은 내용이어도 받아들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율성 존중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조언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면 이 자율성이 침해받는다고 느끼지만 허락을 구하면 자신이 선택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쓰기 시작하면서 제 주변 관계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자식들과의 대화도 훨씬 편해졌고 친구들도 더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단지 한 문장을 추가했을 뿐인데 관계의 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허락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경험을 나눠도 될까? 이런 방법도 있는데 들어볼래? 조언이 필요하면 말해줘 등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다는 자세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조언을 하기 전에 허락을 구한 경우 수용률이 3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의 조언이어도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허락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조언의 효과가 크게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허락을 구했을 때 상대가 괜찮아, 혼자 생각해 볼게라고 하면 그것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조언을 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허락을 구할 때의 태도입니다. 형식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말해도 돼? 라고 물으면서 이미 말할 준비를 다 하고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정말로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허락은 말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도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먼저 문을 두드리고 허락을 받은 후에 들어가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사람은 공감받으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닫혀있던 마음도 진심 어린 공감 앞에서는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으로 아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공감의 말은 뇌의 방어 반응을 낮춥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거나 평가할 때 우리 뇌는 자동으로 방어 태세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힘들었겠다는 한마디는 이 방어막을 부드럽게 녹입니다. 그리고 진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공감의 말을 들을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사람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단 한마디의 공감이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감해야 할까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해요. 이런 간단한 말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한 60대 남성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께 직장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까짓 것 가지고 고민하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깊이 상처받았고 그 후로는 아버지께 고민을 말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자신이 아버지가 된 후 그분은 다짐했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요. 아이들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먼저 많이 힘들었구나라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공감은 동의가 아닙니다. 이것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달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인정하되 의견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부모와 자녀의 소통 연구를 보면 공감적 대화를 나눈 가정의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었고 부모에 대한 신뢰도도 높았습니다. 특히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 공감적 대화의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공감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공감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 힘들겠지 하고 대충 넘어가면 상대는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진심으로 상대의 입장이 되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감 후에 바로 그런 대로 시작하는 조언을 이어가면 안 됩니다. 힘들었겠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면 앞에 공감이 무색해집니다. 공감은 충분히 하고 조언은 상대가 준비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감받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되찾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 속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진짜 도움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입을 다물었더니 오히려 관계가 편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소통입니다. 침묵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 상대의 선택을 믿는다는 것,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입니다. 갈등은 대부분 말이 많아서 생깁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반복하면서 관계는 조금씩 달아갑니다. 한 번 던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부부간 갈등을 분석한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갈등이 커진 경우를 보면 대부분 한마디만 더를 반복하다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합니다. 반대로 갈등을 잘 해결한 부부들은 적절한 시점에 말을 멈출 줄 알았습니다. 한 70대 할아버지가 들려준 지혜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일에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길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이제 그분은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묻는다고 합니다. 첫째, 이 말이 꼭 필요한가? 둘째, 이 말이 관계에 도움이 되는가? 셋째,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세 질문에 답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화난 상태에서 한 말은 나중에 후회하기 쉽습니다. 옛 어른들이 화날 때는 10가지 세고 말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의 여유가 큰 실수를 막아줍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말을 안 하는 것과 다릅니다. 필요한 말은 해야 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말, 상처 주는 말, 관계를 해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품격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던진 말은 현실이 되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말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현대 심리학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떠난다고 합니다. 말이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인생을 만듭니다. 침묵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침묵을 불편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편안한 침묵도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에서는 침묵도 소통입니다. 철학자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2000년도 더 전의 말이지만 지금도 유효합니다. 품격은 말을 아끼는 데서 드러납니다. 많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적절한 침묵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진짜 어른의 자세입니다. 말하지 않을 줄 아는 것도 소통 능력입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높은 수준의 소통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들과 그 해결책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무례한 호기심으로 경제 상황을 묻는 것, 원치 않는 훈수로 상대를 평가하는 것, 서로의 고생을 자랑하듯 상대의 아픔과 비교하는 것이 관계를 해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함께 나눴습니다. 조언하기 전에 허락을 구하고 비교 대신 공감을 먼저 하며 때로는 말하지 않을 줄도 아는 것이 진짜 소통의 기술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입을 닫으면 품격이 올라가고 귀를 열면 사람이 모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하고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크게 달라집니다. 최근에 말 때문에 상처를 주었거나 반대로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함께한 내용을 실천해보고 싶은 상황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배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우리 함께 나누고 성장해가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는 평생 배워가는 과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섬세해지고 조심스러워지지만 그만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하고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버의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